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FOMC 회의 결과 발표와 함께 모두 반등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무려 28년 만이 아닙니까? 네. 28년 만에 75bp의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발표됐고요. 그 시점에 잠깐 내리면서 결국 어떤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주가는 반등하는 시작하는. 네. 사실 최근에 지난 3월 그리고 5월도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거든요. 비슷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재현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가가 좀 나름 반등, 오늘 자체에 반등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계속한다는 것들, 그리고 견조한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 사실 이거 두 개 빼놓고는 없거든요. 네네. 사실 이게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하튼 뭔가 좀 자신감을 한 거, 그리고 역시 다시 한번 좀 뭔가 좀 명확하게 해주는 거, 뭐 네. 이 정도가 시장이 오늘 좀 반등 요인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75bp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오늘 좀 해소 정도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오늘의 반등을 너무 큰 의미를 갖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좀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그러면서 보다시피 딱 저 시점입니다. 박스찬 시점이 미국 동부 시간을 보면 2시 시점부터거든요. 네네. 내렸다가 다시 컨퍼런스에서 본인이 얘기하고 일문일답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한 2개 섹터는 좀 내렸지만요. 상대적으로 9개 섹터는 대부분이 좀 올라가는 모습. 이미소비재 그리고 뭐 기술주 이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준금리는 아시다시피 1.75%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올려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추가적인 금리 가능성도 여전히 시사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다음 달에 있을 연준에서도 50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페드워치 툴이라는 것도 저희가 자주 보여드리지만 페드워치 툴은 가격이 결정된 걸 갖고 역으로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가 되겠고요.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 위원들이 각각 올해 말, 내년 말, 그리고 후년 말 또 더 장기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금리를 딱 제시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 가야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그 선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뭐 오늘도 표현이 계속 났지만 중위값이나 가장 많은 사람들 중간에 어디가 있냐는 것인데요. 오늘 보면 이 그림은 이제 3월입니다. 3월에는 금년 말에 1.9%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오늘자로 보이는 것,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6월 점도표가 이제 바뀌어 있는데요. 이제 좀 위로 상당히 올라가 있죠. 3.4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당연히 내년 것, 후년 것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는 3.8로 갔다가 결국은 후년에는 다시 3.4까지 내려오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2% 수준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 이 목표는 기본적으로 2%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다양한 지표까지 확인해 보시면 금리는 오늘 좀 안정된 모습을 10년물, 2년물 전부 다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금값은 오늘 또 소폭 반등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리가 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보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금값이 올라가는 뭐 어느 정도 요인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찌됐건 미국 달러가 다소는 약간은 진정될 수를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른 요인 하나는 ECB에서 이제 긴급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것은 미국의 이제 금리에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일부 유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또 소위 이태리나 남유럽 이런 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는 유지가 안 끝낸 얘기죠. 미국 달러가 너무 비싸고 일본이 너무 떨어지니 그걸 다시 한번 좀 주요 국가들 모여서 통화를 좀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도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뭐 구체적인 얘기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 월가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달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용납할 수기는 쉽지 않다라고 네.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어요. 저희도 이제 앞선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놀랍게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어땠을까요? 네, 이런 거죠. 결국은 소매 판매 지표가 오늘 좀 발표됐습니다. 당초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0.2% 전월 대비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발표된 것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3%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보면 조금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아예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오늘 0.3%를 다 조각낸 겁니다. 네. 조각낸 거를 제가 딱 보여드리겠는데요.
빨간색으로 박스 친 거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그 non-store 리테일입니다. 쉽게 해서 온라인 쇼핑 쪽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쪽은 좀 감소하는 요인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음식료나 휘발유, 스포츠, 취미, 음악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음식료나 휘발유는 할 수 없이 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실제로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소매 판매가 부진하면 리테일 같은 것도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똑같은 것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소프트 랜딩이 또 가능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은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딱 나오자마자 뭔가 소프트 랜딩의 징후가 보인다면서 다소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좀 약간 좀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좀 보여드리면 지난번부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끔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고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GDP 나오라고 있습니다. 네. 어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다양한 경제 매크로 지표를 갖고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발표되는데요. 2분기 GDP 0.00% 나왔거든요. 0.00% 조금만 해서 마이너스 나면 리세션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로 네네.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늘 시장이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0.9%를 트래킹했던 것을 그게 봤었는데, 지난주였죠. 네, 네. 그랬는데 또 네. 빠르게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한쪽에서는 소프트 랜딩 가능해 보인다 네네. 주장하고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지금 성장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하향되고 있다 네네.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기대하시지 마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좀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우스갯소리를 보면 오늘 일부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서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리세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리세션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네네. 리세션과 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것을 다 반영돼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리세션 불가피하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라는 얘기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종목은 쉽게 해서 몇 개 빼놓고 그냥 다 올라간 날이죠. 오늘 보면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2에서 3%씩 올라갔고요. 이런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이렇게 보면 항상 보면 보잉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많이 떨어진 데다가 다우로 성정돼 있고 S&P 500 들어가서 오늘 다우는 물론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보잉이 되겠고요. 네. 또 제일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였잖아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뚜렷한 이유 이건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찾으면 있겠죠. 지금 넷플릭스는 계속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광고로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광고를.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도 5% 올라갔고 아마존도 5% 올라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진 것이 또 하나 그런 크루즈 선사들인데요. 카니발이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나 이런 것들이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올라갔고요. 치폴레 이런 것들도 한 5% 올라간 주식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다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월가의 그 수많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월가의 아이비들 이런 과연 지금 시장 이런 반등 내지는 뭐 FOMC 결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극과 극의 네. 의견이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나라 언론과 미국과 언론도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 좀 떨어지면 엄청 겁나는 사람들만 많이 나오고요. 좀 올라가면 좀 긍정적인 사람이 나오죠. 좀 반등 오늘 또 하니까 오늘 또 긍정적인 목소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탐내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오는 거죠. 뭐 꾸준한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네. 현재 시장은 6월은 물론이고요. 7월 오늘 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주로 뭐 50bp, 75bp 얘기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금리는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리세션도 이미 사람들이 다 리세션이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리세션도 이미 가격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그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도 똑같은 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것에 대한 우려,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에너지는 별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가속화시켰지만 그거랑 상관없이도 결국은 공급망 이슈가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150를 뭐 작년부터 얘기하던 사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하반기에 강한 반등이 기대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너지와 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기술주 비중을 확대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군드라우가 오늘
오늘 발표하기 전에도 한 모방송에 나오고요. 네네. 발표가 끝나자마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면 이런 분은 바쁘시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분을 보면 딱 앞서 제가 얘기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자신감, 경제에 대한 자신감 분명히 말씀드렸고 앞서 이제 소프트 랜딩에 대한 징후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 타이틀이 이겁니다.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제롬 파월 의장은 소프티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소프티시 랜딩은 말도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기준금리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올해 3% 가자 이런 목표 아닙니까? 지금 네. 3.4까지 가자는 건데 아직 멀었잖아요. 네. 이분은 어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간 오전 방송에도 한 군데 나와갖고 오늘 당장 3%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3%를 가야 되는데 이거 못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잘못한 거고 이건 방법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주가는 엄청나게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갖고 온 것은 과도한 어떤 돈을 푼 거 아닙니까? 네네. 경기 부양에 갖고 온 어떤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은 지난 초에도 6월 초에도 한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너 옐런이 자기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오를지 예측을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때 아마 저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또 트위터에서 날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2살짜리 아이도 약간 똑똑하기만 하면 예측했던 일인데 그거는 못하는 거냐. 네. 바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분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주가는 다시 한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펀더멘털이 어떻냐, 펀더멘털 좋냐. 그러면 이제 펀더멘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은 GDP 가운데 75%가 또 소비니까. 네네. 소비는 그럼 지금 괜찮은 상태일까요? 이게 이제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네네. 물론 미국이나 해외에 계신 분은 더 아시겠지만 그분들조차도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이거든요. 뭐 여유가 있는 분은 그냥 먹고 사는 데 없고 여행도 자고 가고 있는 반면에 약간 일정 수준 이하에 있는 분들은 지금 빡빡한 삶이죠. 네. 그래서 쇼핑도 못 가고 좀 어려운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은행에 사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시다시피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CFO의 얘기가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보겠는데요. 6월 달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6월 달에 네. 소비자 소비가 역시 9% 정도 전년도기 대비 늘어났다고 얘기했고요. 이분 표현에 따르면 건전한 소비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에서 한 2,000달러 정도 카드를 소비하는 층에서 보면 팬데믹 이전 대비 전체적으로 좀 7.5배의 현금 부여율로 상당히 현금의 포지션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부의 부양책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건 분명히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소비자 신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리볼빙과 넌 리볼빙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보면 리볼빙은 뭐냐면 카드입니다. 카드. 네네. 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넌 리볼빙은 모기지랑 자동차. 딱 그냥 두 개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걸 합한 걸 이제 소비자 신용의 잔고로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그림 보여드리면 3개월치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부족해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물론 자동차가 지난 날이 약간 슬로우했지만 자동차나 주택이라는 소비자 신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소비의 어떤 미덕인 나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좋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얘기합니다.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를 통해서는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다양한 예행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저희 월가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